전부터 적용해가지고 이러저러 자기 병원대로 칼비타도 알고 구연산도 알고 그래가 잠깐 물어보니까 작년에 큰 병은 달고 가지 않았다. 병은 이때 않았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친구는 김동진 씨 고령 아버지가 저쪽 아버지하고 사촌 나이가 많은 집안 이 집안이 나이 많은 집안 그래서 다 원래 태어난 집이고 저 끝에 동근 씨는 아버지가 내하고는 나이가 같으면서 술도 많이 먹고 사우나는 같이 안 했지만 농사는 작년에 21동에서 뭐 3억 한 5천 3억 4천 뭐 5천 그 전작해는 더 많이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 집에 21동인데 내가 받는 돈이 영양제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한 몇천만 원이 되는데 농약값은 한 평상시에 1,000만 원 썼으면은 280만 원 내가 처방해서 농약은 280만 원 그럼 나머지 기존에 1,000만 원 썼는 700만 원은 뭘로? 영양제 참외 많이 따고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친구는 김동건 26 다코스 우리의 미래 그리고 옆에 있는 황보석 네. 황보철이 아버님 아들인데 내하고 황보철이 아저씨하고는 원래 한 6, 7년 차 솔직히 말해서 황보철이라는 분이 지금 그 장목반의 회장인데 내가 만났을 때는 이 밑에에서 농업 수준 흰가루에다가 선충 와서 울룩불룩하고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비코 인마들은 밑비료만 대주고 자꾸 와서 순도 못 보면서 비료만 주고 농약은 관리 안 하고 약 어디 좋다 하던데요 그럼 약속 사온나 이래가 그 치는데 듣나 그 내가 홍사장님이 약사 왔대 보니까 이름은 다른데 앞에 본인이 고령농협에서 고령에서 샀는 농약하고 도비코라는 회사에서 약을 사준 농약하고 이름은 다른데 같은 게예요. 똑같은 거 치면 안 좋거든. 내선 핵이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이 한국 사장님하고 내하고 또 애절한 마음에 절실한 마음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부터는 막 그 밑비료부터 넣어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 처음부터 다시 배울게 우효씨하고 지금 술 마신다 다시 배울게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매출이 쫙 동당 600, 700 수준에서 그 다음에가 딱 턱걸이 안 되는 950 동당 그 주위에서는 와 미쳤다 했지 소 뒷발치기 해가지고 그래 됐다 이래 됐고 왜냐하면 아버지 성격 아는 사람이 있거든 키도 크시고 밥 먹을 때 소맥해가지고 3명이서 맥주 5병에 소주 2병은 입가심 나는 맨날 죽고 고래등이 새우 터지쁘고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했는데 와 1200 올라갔고 그 하시는 말은 그때부터는 기존에 있는 다른 방향 그러니까 나쁜 방향은 아니고 어디 가서 기동량으로 가서 약 좋다 하더라 약 사러 가고 이런 행위를 안 하신 거지 근데 그분 또한 홍보 사장님 또한 농약값이 1,100만 원 들어갔어 동수 15톤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밑으로 선충탄부터 시작해서 뭐 미도밀동 같은 거 넣어가지고 녹인 잡겠다 흰가루 하겠다 하고 막 야간 치면 30만 원 40만 원 열번 치면 3, 400만 원 근데 거기도 작년에 175만 원 농약값 그런 기준은 뭐 때문이다? 요 구연산 때문이다. 구연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저 뭐 친환경 뭐 재배 농작물 합시다 하고 이제 하고 있지만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농을 해야 친환경이다. 무농약을 해야 친환경이다. 근데 미국에서 하버드 대하고 뭐 두 군데서 연구를 했는데
거의 유기농은 방치 수준이니까 그 자기들 나는 데는 뭐 토양 개량한다 뭐 한다 벌레 천적 넣는다 하는데 결국은 안 되지 방치지. 근데 방치를 하면서 벌레들이 막 균들이 막 있는 상황에 작물 스트레스도를 검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작물인데 그 스트레스 지수가. 거기에는 항산화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발암 물질이 나온다. 오히려 유기농은 건강한 유기농은 진짜 괜찮은데 방치 유기농, 방치 무농 다 그건 개파이다 이거지.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저농약 농약만 있고 저농약을 치고 적당한 시기에 살포를 하고 분해가 되고 그러면서 약은 가능하면 적게 치고 그러면 오히려 안전 먹거리, 건강 먹거리 건강한 잎에서 건강한 참외가 나옵니다. 그건 성의식. 우리 여기는 김성애 과장 앞으로 지금은 공군 상사인데 지금 공군 상사인데 1월 말 저녁 20년 단기 전역하고 이후부터는 우리 사무실에 우리 회사로 들어옵니다. 나이 또래는 동거의 빼놓고 다 비슷한 것 같아. 39에서 40. 코소씨 만 서기씨 만? 저는 만. 공지? 저는 38. 여덟. 김과장 만. 네. 나만 하나니까 내가 제일 굉장해. 그래서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379 농가가 궁금해하는 41가지의 답을 해주는 책인데 사과에 관련된 책인데 이게 언제 책이냐? 이게 한 10몇 년 됐어요. 2011년에 나왔으니까 초판이 14년 됐네. 이제 책이 없지.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없는데 물 묻혀갖고 농가들하고 빌려줬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안 버리는 이유 이 안에는 내가 14년 전에 나도 농업에 입문을 할 때 그때 읽었던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왔으니까 농약을 희생하는데 왜 뭐 천석제를 꼭 넣어야 되나? 농약 칠 때 칼슘 넣어가 치면 효과 떨어지나? 그리고 고온에 살포하면은 뭐 좋나? 내생미생계 더 이상 약 드지 않는데 그럼 약의 영역 못 쓰나?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솔직히 나도 뭐 보면은 그 1, 2년간 이걸 동치해놨다가 내가 공부를 하고 뭐 농약을 알게 되고 실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이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걸 가지고 이걸 쓴 사람들은 박사급들이 써가지고 정리를 해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어디 논문에 유출을 하고 어디 학회에서 보고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갖고 나는 이걸 갖고 이거 쓴 사람의 이거를 가지고 평가해 준 사람이 경북대 교수인데 내랑 같이 산학협력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 사람이라 가지고 물어보고 맞습니까? 맞다. 원리가 뭡니까? 간단하다. 왜 구연산을 물에다가 태워야 됩니까? 자, 우리가 저런 저거 뽑아서는 구연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구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스하고 바카스 원료예요. 그래서 식품 첨가용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있는 하얀 알갱이 이 원료인데 찍어 먹으면 써요. 달 것 같은데 너무 달아서 쓴 거라. 너무 달아서 쓴 건데 이 구연산은 뒤에 산자가 붙어 있어요. 산 그러면은 산성이라는 얘기예요. 산성. 우리가 완전 농업 초보자도 있기 때문에 자,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 세 가지를
모든 물질에 사람 몸에도 산성 체질이 있고 중성이 있고 알칼리성이 있는데 이 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pH라고 해요. 이 pH 기준을 중성은 6.0에서 7.0 기준을 보고 있고 알칼리는 7.1부터 시작해서 14까지 있고 산성은 pH 1에서 5.9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반 짜게 가지고 넘어가면은 강산성이라고 하고 왜 올라가게 되면 약산성이라고 하고 중성은 그냥 중성. 알칼리성도 반 딱 쪼개가지고 떨어지면은 약알칼리라고 하고 넘어가면은 강알칼리라고 하고 대충 10 넘어가면은 강알칼리겠죠. 자, 우리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칼리 물을 먹으면 사람 몸이 암도 없어진다더라. 맞아요. 알칼리. 우리 지금 현재는 안 나오는데 요즘은 다 무라벨이라서 라벨이 없어. 알려주고 싶은데 옛날에 라벨에는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다 비료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 내 비료를 마시네. 이래 되는데 그런 성분들이 알칼리성 성분이거든. 이 알칼리성 성분이 뭐냐? 칼슘. 피디병이 있으면 딱 좋은데. 마그네슘. 마그네슘을 우리는 고토라고 합니다. 황산 마그네슘을 황산 고토라고 하고, 칼슘, 마그네슘, 가리. 가리를 칼륨이라고 하고, 칼륨. 그리고 나트륨. 나트륨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이 네 가지 성분이 알칼리성이에요. 이 알칼리성분을 사람도 이 네 가지를 먹게 되면 몸이 정화가 돼. 소화가 잘 되고 근육이 생기고 몸 안에도 아미노산을 만들고 돼요. 식물들도 이걸 먹게 되면 참외 골이 잘 지고 색깔이 좋아져요. 맛도 좋아지고. 그게 알칼리거든. 그럼 중성은 물도 중성이 있고, 자, 이거는 지금 물로서 얘기하는 거고, 토양 검증기가 있는데 찍어보면은 수치가 나와요. 1부터 14까지 나오는데, 토양도 산성이 되면 농사가 안 돼요. 근데 알칼리성을 화합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량 요소가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 근데 미량 요소는 뭐고 또 다량 요소는 뭐냐? 지금 여기 적어놨는 칼슘, 마그네슘, 가리 이렇게 가지는 다량 요소예요. 나중에 정리는 적어줄 건데 여기다가 질소 이거 한번 적어봐요. 질소, 인산, 안산 안 적어내고 1, 2, 3, 4, 5 나트륨 빼고 요게 5대 영양소 5대 다량 요소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씩 황을 쓰더라. 바오밥 육천이라고 우리가 다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황 요즘에는 6대 다량 요소까지 쳐서 황을 끼워줘요. 황은 잘못 살포하면은 이파리 다 탑니다. 태우거든. 그래서 옛날에 말짱황이라는 말이 황을 잘못 쓰게 되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리니까 말짱황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자, 물속에는 질소와 인산이 없어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왜?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인산에 산이 붙었네? 맞아요. 비료에 산자 붙어 있는 건 다 산성비료예요. 산성. 그러면 좀 쉽게 이런 거에도 좀 붙여놔주면은 얼마나 좋나? 그렇게 될 수는 없지. 근데 다행히도 산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구연산, 산성이라는 거. 인산도 산성이라는 거.
그 얘기고. 질소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중에 질산태 질소가 있어요. 질산태. 이것도 산성이 필요해요. 자, 토양 지우면 산성화가 된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인지 한 개도 모르겠지만 적어놔요. 이게 다음 교육, 그 다음 교육을 가면 내가 똑같은 얘기들을 여러 번 자주 할 거기 때문에 또 동영상도 지금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바깥 김과장이 동영상 수술을 공개해주고, 자, 우리가 이제 일에 하나 넘어갔는데 이 정도 소수산되는 거는 나중에 얘기해주고, 자, 뭐 알칼리, 야갈칼리도 필요가 없고, 자, 우리나라 특히 성주에 고령에 내가 검사를 다 해봤어요. 그마다 고령에 지하 관정이라고 하죠. 100m, 요즘에 180m까지 파야지 물이 나온다는데, 이렇게 판 물들은 거의 7.2에서 7.6 정도가 나와요. 알칼리예요. 실제 농수로 약을 살포할 때는 여기까지가 딱 좋아. 이쪽을 봐. 여기 5.5에서 6.5 미만이 돼야 돼요. 6.5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농약하고 안 맞다고 해야 돼. 왜 그러느냐? 여기 볼게요. 자, 농약은 대부분이 pH 4.5에서 5.0의 약산성입니다. 자, 왜 농약이 약산성일까? 성이 저 뒤에 아무거나 살충제 하나, 그거 말고 저 무등탄 뒤에 있는 큰 거 하나. 오케이. 찍어봐야지. 여기 미트모스 종이에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썼던 건데, 기계도 정확한데 이게 더 정확해요. 자, 요 색깔이 중성입니다. 보라 색깔. 여기도 보면 pH 6. 아까 내가 6이 중성이었죠. 7부터 알칼리는 녹색을 떼요. 녹색. 넘어가면 갈수록 이렇게 짙은 쪽으로. 그리고 산성은 넘어갈수록 빨간색을 떼요. 빨개지고. 그래서 자, 우리가 농약을 한번 봅시다. 찍었을 때 어떤 색깔을 띠느냐? 그러면 우리가 알칼리로 갔는지 산소를 갔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거의 노란색을 벗어나지 않은 거지. 이게 노란색을 벗어나고 있지 않는 색깔. 그러면 산성의 대표주자 우리 쪽이 미네랄. 얘가 군사에 없으면 나도 이거 처음에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인데 교육예로 이걸 줄 거예요. 이거 하고 한국 줄 건데 일조량이 안 들어와서 자, 이게 산성이에요. 아주 강산성이에요. 아주 강산성은 빨갛거든. 곧바로 pH 1.2거든. 거의 지금 0에서 1 가깝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미네랄을 대부분 알칼리예요. 그래서 연민식밖에 안 되고 반주가 안 돼. 입자가 굵어서. 이거는 이 회사가 미국하고 얼마나 특허를 가지고 활성화 시켜놓는 미네랄인데 연민식이도 되고 뿌리에 반주해도 됩니다. 자, 이래 되면 얘는 노란 색깔에서 약간 이쪽으로 갖는 pH 이게 5.5짜리, 5.0짜리거든.
이게 산성이라는 거고. 자, 그럼 명분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게 pH 7.2거든. 스파클. 녹색 쪽으로. 그렇지. 바뀌고 있죠, 그죠? 그 색깔로. 또 놔두게 되면 여기 물이 밑에 내려가니까 이제 끝에 여기 정확한 거예요. 끝에 보면 약간 녹색을 띠고 있잖아. 그 우리 물은 이게 지하수 물이거든. 지하 이거 200m에서 올라가는 스파클 물인데 사람 먹기에는 좋은 물. 자, 일단 우리가 pH는 봤으니까 요 물에다가 구연산을 농약을 때 내가 처방하는 수준의 구연산량은 이 정도 보여갖고 세척할 때 쓰는 거. 그렇지 표백제를 쓰고 친환경 표백제지. 그리고 어디 배관 같은 데 넣어가지고 산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물 정화도 시키고. 구연산은 따로 이게 종류가 나눠지는 건. 있어요. 아, 구연산도 10에 8수염, 10수염, 사람이 먹어서 좋은 거 곧바로 산성을 하게 됐어요. 구연산 요 조금만 넣는 거예요. 더 적게 넣어도 돼. 이거 보면 안 녹잖아. 물 포화점을 넘어 섰기 때문에 안 녹는다고. 더 적게 넣어도 돼. 이거 50g, 500g이면 물 50마리 정도. 50마리. 자, 이거 확인했으니까. 자, 농약이 왜 pH 산성이냐? 농약이 산성인 이유가 오존을 오래 하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 대상 물질들이 되게 많거든. 농약, 살충제라든가 살균제라든가. 오존을 오래 하기 위해서. 오존 유통기한, 유통을 오래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중성에다 해보니까 1년밖에 안 되고, 알칼리 해보니까 6개월도 안 되고, 근데 산성 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오존이 야가 작년에 봤는데 28년까지 기본 4, 5년 간다는 얘기인데, 산성 쪽으로만 사놔야지 지금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아까 우리 물 딱 재니까 알칼리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7.45가 돼요. 지하수 물을 이만큼 풉니다. 자, 물 500리터. 500리터에 지하수 물. 알칼리 물 맞죠? 자, 농약. 김태호가 처방을 하면 금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춘케이오가 500ml짜리입니다. 여기에 춘케이오 나방약이에요. 500ml. 그리고 총체 여기라고 총체약 250ml짜리예요. 그리고 살균제 250ml짜리. 그래 처방을 해요. 영양제로 들어갈 테고. 요거 세 번째 1리터잖아. 맞죠? 500ml, 250ml, 250ml. 자, 1리터의 약산성의 농약이 이렇게 500리터의 알칼리수를 만나버리게 되면 알칼리화 되겠죠? 자, 농약 지침서에 보면 농약은 알칼리 7.6.7 이상 1대1 기준에 1대1로 만나면
10분에서 15분이면 분해가 돼요. 1대1인데도 농약 약산성, 물, 알칼리 같은 보병균이시 10분, 15분 지나면 분해되기 시작해요. 근데 1대500이잖아. 그러면 넣자 말자 분해되어 버리지. 어떻게? 여기 있는 산성이 일단 중성이 되고, 중성이 되면서 알칼리화 되면서 이 천연의 농약이 산성화를 띠고 있을 때 가장 약효를 보정했던 것들이 중성으로 가면은 70%대로 효과가 떨어지고, 알칼리 7.5가 넘어가 버리고 4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50%대까지 효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약을 태울 때 구연산을 먼저 넣는 당연 빠따. 이것만 알면은 내가 기농 교육을 가서 이 얘기를 해주고 우리 기가다가 가서 막 태워주고 미네랄 넣어가지고 농가들 도토리에서 들을 만큼 다 해주는데 정작 자기들이 집에 가서는 구연산 없다고 뭐 없다고 그냥 약을 친다. 약을 치는데 복숭아 밭에는 나방 순나방이 많고 탄저병 못 잡고 사과 밭에는 또 순나방 못 잡고 탄저 못 잡고 참외 밭에는 청채는 좀 약이 좋아서 잘 잡는데 다백가리 못 잡고 흰가루 못 잡고 또 왔다 하면 농약방 가서 이 약도 저 약도 이 약도 저 약도 한 3번 4번 5번을 쳐야 좀 들었네 소리가. 그런데 김세호가 처방해주는 집에는 병원 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다 차이가 나고 날씨가 춥고 속이 있으니까 와도 한 번만에 끝나거나 2번만에 끝나요. 끝. 약도 충캐 이거 3만원짜리 약인데 무찌개는 비싸죠. 이것도 15,000원짜리 약이고 이것도 10,000원짜리 약이니까 5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농약 21마리에. 근데 한국사용집에 12동을 치고 15동 치니까 그 2,000평, 2,400평에 5만원 약값 부다는 거는 솔직히 싼 약값이다. 약값. 그 요리 한번 치고 또 한 15일 있다가 또 다른 게 약 한번 치고 그리고 병은 올 수는 있지. 올 수 있는데 약 맞으면 주고. 그 기준이 이 농약이 분해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약을 효능을 받기 때문에 이 약을 보면 우리가 저농약이라고 저농약 얘기를 하는데 얘는 보통 독성이에요. 근데 또 저독성약이에요. 아니 또 저독성이네. 저독성이라는 것은 독성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건데 근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잔류가 짧다. 밭에 들어갔을 때 3일 만에 5일 만에 싹 뿌려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고 보통 독성은 기본 10일 15일 고독성은 한 달, 2달.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촌에 있을 때 우리 고향이 중동인데 엄청 독한 약초 나오면 그거 먹고 뺏어가서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설사를 하고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독성 약은 없어졌고 그럼 이 저독성 약도 저독성 농약도 pH를 잘 맞춰서 이 농약에 변화가 없으면 100% 효과를 본다는 얘기지. 죽으니까 나방약이고 나방이 죽지. 이해했죠? 예. 그래서 공사님 집에도 우일씨 집에도 내가 pH 지금 다 해보니까 7.24, 6 이래 나오고 아마 동기씨 집에도 그렇게 나올 거고 호동씨 집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연산을 그래 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나? 얼마나 태우면 되나? 많이 태우면 되나? 많이 태우면 되나? 봅시다. 물 20리터를 우리는 한 마리라고 하죠. 20리터당 그렇지. 구연산 10g만 넣어주면 돼요. 어떻게? 물 받고 그래서 물 받은 동안에 구연산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잘 녹아. 구연산 희석을 한다는 것은 물에다가 태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되고. 자, 이 구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한 물질이냐면 당도를 올려줘요. 근데 자, 식물은 햇빛이 있으면 뭘 할까요? 오. 어제 배웠지? 학교 다닐 때? 자, 햇빛만 있으면 되나? 물도 있어야 되고. 무슨 여기 뿌리에서 잎으로 물을 올려줘야지. 그죠? 이걸 삼투압이죠, 그죠? 이 삼투압을 조정해주는 물질이 가리. 그래서 가리를 잘 쓰면 농사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삼투압을 잘 시켜줘요. 자, 햇빛과 물이 있으면 되고, 사람은 산소가 있으면 호흡을 합니다. 식물은 뭘로 호흡하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이거 지금 다 학교 때 배우는 거라서 나도 다시 옛날에 중학교 때 책 뒤집어 보고 공부를 새로 막 했었어요.